포스코홀딩스를 보유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번에 어닝 쇼크도 나왔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매도에 대한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주에 연휴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만큼 현금성 자산이 충분히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한 2차전지 테마의 주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재료들이 무궁무진하고요. 아무래도 연휴가 다음 주다 보니까 이번 주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세력들이 어떠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며 우리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전부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좀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제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주주분들 한정으로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얼마원 단위의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영상 내에서 전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만 포스코 파이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가 나왔죠. 1월 29일날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주가가 눌렸다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하고도 2차전지 테마 대부분 한번 눌렸다가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눌렸다가 반등이 나왔고 LLF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눌렸다 반등 나왔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자마자 주가 눌리고 있고 SDI 같은 경우에도 눌렸다 반등이 좀 나왔는데 최근에 윗꼬리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드라마틱한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주주분들이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실적 발표 때문에 떨어지는 거면은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바탕으로 기회를 꼭 잡아야 된다. 우선 이번 포스코홀딩스 실적 기대하신 주주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예요? ESS 정고체에 대한 기대값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기대값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였나요? 2차전지 테마는 2023년 캐즘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실적이 나오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공매도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뭐다? 말 그대로 기대값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가 나왔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전에 눌렸었던 이유와 동일하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진 때문에 눌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 모멘텀은 전혀 훼손이 되지 않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력들이 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구간이라고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포스코홀딩스의 수급 동향을 좀 확인해 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눌렸었다가 이 외인과 기관이 다시금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매집해 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발표 이전에 공매도 거래 대금을 좀 확인해 보시면은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실적 발표 안 좋게 나올 거 알고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매도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하방 압력으로 주가가 눌렸고 여기서 누구의 매도 물량이 나온 거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느 종목이요 15% 이상의 공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에 대한 급반등이 나오지 못하겠는데 반대로 주가가 단기주에 이평선을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때 보다 큰 눌림목을 만들겠는데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빚을 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투심은 항상 위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도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20%밖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죠. 우리 주주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12월에 어떤 악재가 있었습니까? 2차전지 테마 전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이 줄줄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눌렸었고 이때 받았었던 게 개인들인데 개인들이 어떻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용을 써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ESS 정고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재료가 나왔고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금 주가 반등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 이전에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했다? 의도적으로 매도를 쳐버렸다. 그런데 신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최근에 개인들 매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세력들은 전부 다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대차에 대한 잔고 수량을 확인해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 대차에 대한 잔고가 이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증가하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개인들 매도 물량 나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숏 포지션으로 들어갔었던 이 세력들이 다시금 롱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왜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한 2차전지 테마의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지, 이 본질적인 재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본질적인 재료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는 ESS가 있겠죠. 우리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증시 모든 게 다 AI에서 파생이 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도 AI에서 파생이 됐죠. 반도체 당연히 AI에서 파생이 됐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AI 데이터 센터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뭐가 이 SMR이 주목을 받게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에 대한 급등이 나왔었고, 이제는 조선방산도 AI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AI 슈퍼사이클이 다시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 주주분들, ESS가 AI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현재 증시가 AI를 중심에 두고 있다, 맞죠 여러분들? AI를 굴릴 거면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글의 TPU, NVIDIA GPU 기반의 데이터 센터는 기존 클라우드 대비해서 3배에서 5배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목을 받았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SMR입니다. 이게 근데 2030년부터 가동이 돼요. 이건 우리 주주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AI 전력난을 어떻게 해야만 한다? 친환경 에너지로 극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 데이터 센터를 굴려야 되는데, 밤에는 태양광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겠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풍력 에너지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등등 한정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에너지로 올해를 기준으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를 충당시킬 거면은 전력을 보관해야 된다고요. 그 전력 보관 장치가 뭐요? 바로 ESS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ESS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어닝 쇼크가 나왔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ESS에 대한 매출은 역대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그런 만큼 ESS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고, 최근에 하나솔루션 이 태양광 섹터 너무나도 좋은 재료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급격한 상승을 좀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하나솔루션이 LG엔솔과 어떤 동맹을 맺었습니까? 에너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태양광을 담당할 테니까 너네가 ESS를 담당해라. 결국에 태양광 에너지랑 ESS는 하나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증시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ESS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실적 발표의 부진은 뭐였다라는데 바로 전기차 배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 모멘텀은 전혀 훼손이 되지 않았다. 결국에 이 ESS가 흑자 전환을 만들어낼 것이고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이 본질적인 재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캐즘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의 하방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받았었던 만큼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땐 급격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쇼스퀴즈가 4번에서 5번 이상은 터져줘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 뭐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잡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ESS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과도 연관이 되어주고 있고 휴머노이드와도 연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꽃이죠 여러분들. 로봇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ESS가 이 로봇과 엮여주면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대값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주항공과 연관이 되어주고 있는데 올해 뭐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만 봐도 이 ESS에 대한 영향력은 지금 굉장히 파급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여기에 더불어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가 있겠죠. 우리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2차전지 테마는 전반적으로 묶여서 올라간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대부분 2023년 8월 9월에서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눌렸다가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뭐다 여러분들? 로봇에 무조건 들어가줘야 되는 부품으로 엮이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 CES 확인하셨나요 여러분들? 이번 CES에서 아틀라스를 좀 보셨을까요? 전 아틀라스를 보고 로봇이 조만간 사람을 대체하겠구나. 그리고 작년에 어떤 법안이 통과했습니까? 만들어내고 있고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고 이번 실적에서 어닝 쇼크가 나왔다 보니까 가치 하방 압력을 유입시키고 있는데 결국에 이걸 외인과 기관 세력은 실시간으로 다 받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연휴 전까지는 이러한 변동성을 만들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연휴가 끝난다라고 했었을 때 급격한 반등이 나올 확률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포스코홀딩스만 그러면 제가 말씀도 안 드리거든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최근에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서 어닝 쇼크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다? ESS 전고체다. 그런데 이 모멘텀이 훼손이 되지 않았죠. 이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1월 29일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눌렸다가 지금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LNF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흑자 전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잠정 실적이 나온 다음날 주가가 강하게 눌렸었는데 얘네도 공매도 거래대금이 기존에 터졌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주가가 크게 눌렸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음전을 해냈고 다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꼭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어디서 매집을 이어가도 되냐? 1차 분할 매수 구간은 이전에 지지를 받았었던 라인이죠 여러분들. 지지를 받으면서 저항을 받았었던 단기적인 라인인 이 바로 36만 5천원 구간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이어가도 되고 2차 분할 매수 타점은 어디에요 여러분들? 36만원 라인. 그리고 궁극적으로 3차 분할 매수 타점 바로 이 35만원 라인.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손절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전혀 손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 모멘텀이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 테마는 전반적으로 같이 흘러가고 있고 지금 주가가 같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바탕으로 기회를 꼭 좀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내에서 다 풀어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면서 세력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 대량으로 나오고 있고 공매도 세력들이 대차 잔고에 대한 수량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확인했었을 땐 여러분들께 영상 내에서 매도하라고 또 말씀해 드려요. 지금 이러한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재료들이 소멸됐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영상 내에서 다 풀어드리는데 지금은 우리가 전혀 매도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라고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바탕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이 의심스러운 이유가 뭐다? 2차 전지 테마 묶여서 올라갔는데 LNF, 에코프로 BM은 이번에 흑자 전환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차 전지 테마는 사실 흑자 전환이 나왔다라고 했으면 그게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도 상관없이 이번 실적 발표는 무조건 좋지 않을 거라는 게 거의 확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얘네가 물론 매출액을 잘 내서 이 흑자 전환이 나온 게 아니라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 재고자산의 가치도 올라갔고 그래서 이게 흑자 전환이 나온 건데 사실 이 2차 전지 섹터들은 이번에 실적 진짜 기대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좀 저점 매집을 이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구간에서 지금 지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우리가 분봉으로 확인해 봤었을 때 이러한 하단 추세가 형성이 되었고 결국에 여기서 매물 소화 이후에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이 연휴 기간 전까지 세력들이 횡보시키면서 매집을 이어나가다가 반등을 만들어낼지 이건 모른다. 결국에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영상 내에서 전부 다 풀어드리고 있고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영상들 빠르게 시청하셔서 계좌 수익 복구를 넘어 계좌 수익 극대화까지 좀 빠르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지금 우리 증시에 이 신용잔고 증권담보대출에 대한 잔고가 너무나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어디예요? 과매수 구간이죠 여러분들. 이 증시 자체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올라갔다 보니까 신용을 써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섹터별로 주가가 하락하죠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적인 걸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증시가 AI를 중심에 두고 흘러가고 있는데 이 AI 슈퍼사이클 속에서 이거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가? 이건 무조건 엮여갈 수 있는가? 우리가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 배터리 관련주들은요, 여러분들 뭐예요? 반사이익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놓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AI 슈퍼사이클이 가동이 되고 있는 형 증시 속에서 결국에 배터리주들은 이 증시가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도 강한 반등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인기관 매수세 세력들 매수세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으나 아직까지도 덜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이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LNF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못 올라간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이번에 꼭 기회를 잡자. 우리가 박앤세일 할 때 기회를 잡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걸 알기 때문에 세력들도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내에서도 다음에 이 신용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건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러한 영상들 빠르게 시청하셔서 우리 주주분들 계좌 수익 복구를 넘어 계좌 수익 극대화까지 꼭 빠르게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너무 좀 강하게 걸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사실 목소리가 좀 코막힌 소리가 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주주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